안녕하세요. 맥수학 원장 송쌤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에게 맞는 배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배움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걸 먼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학습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배우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고, 익힌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모르는 부분들을 다시 배우게 되는 이런 3단계 기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먼저 배우기라는 것은 학교 수업이나 학원 또는 인강도 좋고요, 과외도 좋고요. 새로운 개념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대개 아이들이 이 단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배우기 단계가 끝나면 배운 내용들을 익히게 됩니다. 익힌다는 것은 문제 풀기를 통해서 개념을 문제에 활용하는 법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배운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그 단계가 이제 익히기 과정이 되겠고요. 익힌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만큼 배우고 익혔으면 그 중에 일부는 알게 될 테고 또 일부는 모르게 될 테니까 이 모르는 부분을 다시 익히는, 다시 배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학에서는 대체로 오답을 스스로 다시 확인하고 다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세 단계 중에 배우기 단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배움의 종류들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 과외, 그 다음에 온라인 과외, 인강, 독학 한 6개 정도 나눠봤고요. 이 수업들, 이 배움들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집중력, 그 다음에 비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집중력이 별 3개 정도 필요하다. 대신 비용은 안 들죠. 거의 안 들죠. 그 다음에 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소수정예 학원들이 대부분 대세를 이루니까 필요한 집중력은 조금 적겠죠. 선생님 한 명이 가르치는 학생이 적으니까 대신 비용은 별 3개 정도 이렇게 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외 수업. 과외 수업은 1대1로 되게 진행을 하니까 집중력은 조금만 있어도 되겠죠. 대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요즘 또 유행하는 온라인 과외. 온라인 과외는 아무래도 1대1로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온라인 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력은 조금 더 필요할 테고요. 대신 1대1 과외보다는 비용이 조금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강이 있는데, 사실 인강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움을 이룰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별 4개 정도 된다고 보고요. 대신 비용은 좀 저렴하죠. 집중력이 좋은 친구들은 인강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바라는 이 독학 단계에 이를 수만 있다면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배움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독학을 넣어봤습니다. 독학은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각각의 수업들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 수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학교 수업은 학생들이 일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배움의 기초가 되는 수업입니다. 근데 되게 요즘 선생님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학교 수업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학원에서 과외를 통해서 먼저 배워와서 학교 수업이 시시하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학교 수업은 가장 배움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출제하는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잘 듣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대개 한 2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20명이 있으면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중간 정도 수준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어떤 친구들은 수업이 너무 쉽다, 어떤 친구들은 수업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긴 하죠. 아이들이 20명, 선생님이 1명이 되니까. 그래서 집중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식들이 좀 다르고 해서 아이들이 배우기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는 친구들이 전체 한 30% 정도는 될까요? 아주 중요한 수업인데 아이들이 잘 안 들으니까 좀 안타깝죠. 자, 그래서 학교 수업을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는 출발선 50m 뒤에서 100m 달리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잘 듣지 않고 난 학원에서 배우면 돼. 이거는 좀 어리석은 생각이다. 학교 수업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그날 배운 내용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날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학습의 성과를 이룰 수 있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대개 이 부분들을 이제 소홀히 하죠. 아이들이 학교 수업보다는 학원 수업,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학원 수업은 대체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즘은 학원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뭐 코칭식으로 하는 학원, 그다음에 일반적인 강의식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뭐 거꾸로 수업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근데 이제 대개 학원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기준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거가 대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단원 평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오답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대체로 학습 분위기가 잘 잡혀 있습니다. 학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분위기를 잘 따르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경쟁을 통한 동기를 가지는 학생들에게는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학생들도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쟤보다 더 잘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친구들한테는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에 대한 동기는 있지만 학습량이 부족한 학생들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혼자서는 잘 채울 수 없는 이 학습량을 채울 수 있도록 관리를 하기도 하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학원 수업에 대한 특징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평균적인 학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 학원들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도가 정해져 있는 강의식 수업인 경우, 예를 들면 뭐 심화반 또는 뭐 기초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을 모아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진도를 나가도록 하는 그런 학원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특히 좀 더 아이들에게 더 높은 집중력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양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학생들의 어떤 수준이나 속도를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해야 할 어떤 정해진 양, 수준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학생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수업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학원 수업 너무 쉽다 이러면 시시하게 되겠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질 테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는 너무 어렵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내가 1차 함수 부분만 좀 약하다, 또는 기하 파트만 좀 약하다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개별 진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건 이제 소수 정예로 과외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개개인마다 학생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수업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강사 또는 교사 한 명이 학생에게 얼마만큼 시간을 쏟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교사 한 명당 맞는 학생 수가 정원이,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아이한테 더 맞는 수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학원에서 강의식 수업이 더 우리 아이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개별 진도 수업이 유리할지, 이런 것들도 좀 판단을 해 보셔야 한다 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외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외 수업은 1대1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집중력은 아주 작죠. 근데 대신 이제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 하면 과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가 제일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낮은 수준의 집중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당연히 1대1로 진행하니까 학생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과외 수업도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외라는 것은 배움의 단계죠. 그래서 배움은 1대1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 배움 단계에서 익히기 단계로 잘 가야, 그래야 배운 내용들을 자기 것을 소화할 수 있는데, 그거가 좀 어렵습니다. 숙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할 수는 있지만, 아이가 숙제를 혼자 익히는 과정을 불성실하게 하게 하는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숙제를 수업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을 이제 늘려야 되죠. 그러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상승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외는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마다 실력이나 교육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랑 합이 잘 맞는 선생님을 잘 고르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대신 비용은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대개 제가 보니까 시간당 한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수준이고요. 비싸게 받으시는 분들은 시간당 수십만원,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즘 한참 좀 나온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온라인 과외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출신 선생님으로부터 배운다. 1대1 과외를 내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던데, 그것도 아무래도 바로 선생님이 옆에 대면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집중력은, 별 3개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1대1 대면 과외보다는 좀, 싸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비싼 편이다. 자, 그래서 온라인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평균 이상의 좀 집중력을 가진 친구들에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대체로 1대1로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수업은 가능하고, 그러니까 대신 과외가 갖는 단점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숙제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불성실하게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익히기 단계가 안 되는 거죠.
익히기가 안 되니까 당연히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해요. 그러니까 배우기 단계와 익히기 단계를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수업을 시간을 늘려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마다 실력, 교육관 차이가 심하고, 대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덜 할 것 같긴 합니다. 대신 비용은 대면가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강수. 인강이 사실은 효과적으로 활용만 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이 잘 배울 수가 있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대체로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방소통을 하죠. 인강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그 수업을 온전히 집중해야 그 내용들을 잘 받을 수 있는데, 집중력이 높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이 수업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충분한 학생들에게 유리하죠. 뭐 당연하겠죠. 배우고 익혀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강은 좋은 것은 학생들에게 딱 필요한 수업만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만 딱 골라서 그 부분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향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모르는 내용이 생기거나 할 때도 바로바로 질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취 수준이 좀 그래도 좀 높은 중상위권 정도는 돼야 인강 수업을 제대로 듣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정도 유리할 것 같고요. 대신 비용이 저렴하고 이동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활용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인강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독학. 사실 뭐 옛날만 하더라도 1980년, 뭐 90년 그때만 해도 모두 다 독학을 했죠. 그래서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다,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스스로 배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가는 힘이 굉장히 요즘 아이들 좀 부족해지긴 했죠. 그래서 이 독학을 하려면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기도, 아주 강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학습에 대한. 그래서 독학을 할 수 있기만 한다면 아이들한테는 제일 좋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그걸 자기 것으로 스스로 만들 테니까. 그래서 이 독학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학습량이 충분하고, 그리고 자기 주도성 있는 학생들만 사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육의 목표가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대신 독학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성취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질 않기 때문에 스스로 좀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든지 다른 평가 문제를 스스로 풀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평가를 좀 해야 좀 더 효과적인 독학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이제 학습 로드맵이나 학습법에 대해서 누가 이제 알려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찾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행착오들이 꼭 필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한다고 보는데, 다른 면으로 보면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다른 길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돌아가는 꼴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시행착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평가하고 좀 조언을 얻고 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제 독학을 하더라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학원이나 인강, 단기 특강, 뭐 단기 가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운다면 아마 굉장히 효과적인 배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한다 하면 내 아이에게 맞는 배움을 선택할 때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이의 집중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인강이 좋을 수도 있고 학원 수업이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과외 수업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독학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각 수업들마다 배움들마다 장단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더라 뭐 어디 학원이 잘 나간다더라 거기 뭐 학생이 많다더라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배움에 대한 집중력, 그 다음에 학습량, 그 다음에 성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좀 낮은 편이니까 요런 수업이 어울리겠다.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좀 높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